안녕하세요. 능기고등학교 역사랑입니다. 선생님이 지난 영상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자막으로 추가 처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원나라에는 역법인 수시력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서방과 서양에 중국이 화약, 나침반, 인쇄술이 전파되었다. 이 부분들도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대몽골 울루스와 원나라가 어떻게 대외 원정을 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대몽골 울루스, 즉 몽골 제국은 뛰어난 기마술을 이용해서 빠른 시간 안에 상대방 국가를 정복하는 그런 전략 전술을 사용했거든요. 이들은 보급 부대의 비중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전쟁에서는 어떻게 보급을 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보급 부대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이 보급 부대를 전투 병력에 이제 배치를 함으로써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병사 개인마다 말린 고기인 육포를 들고 다니면서 먹게 하고, 그리고 투구에다가 물을 담아서 끓인 다음에 고기를 데쳐 먹는 샤브샤브라든지 말 위에서 잠을 잔다든지 이런 전술을 통해 상대방 국가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이런 몽골 제국은 상대방 국가를 공격하기 전에 항복을 요구하는 사신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 상대방 국가가 항복을 거절하거나 사신을 죽일 시에는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국가에 살아있는 생명체는 싹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심지어 강아지까지 거기에 움직이는 것들을 싹 다 죽여버리거든요. 이에 따라 다른 국가에도 공포심을 증폭시키는 그런 전술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런 몽골 제국이 이제 등장하기 전에는 우리 고려의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고려에는 1170년에 무신정변에 따라 무신정권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정중부, 이고, 이방 등등을 시작으로 해서 경대승, 이민, 최충원 이렇게 1270년까지 고려의 무신 정권이 성립을 하게 되고요. 이런 칭기스칸이 맨 첫 번째로 1225년에 호라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호라즘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 교역하자 이런 요구를 하게 되지만, 이런 몽골의 사신이 죽게 되는 사건 이후에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싹 다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탕코트족이 세운 서하도 1227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구데이 칸 때 고려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천인성에서 김윤후가 활약을 하기도 했다. 이런 것들도 아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몽골의 기마 부대는 바다란지 강이란지 이런 물 위에서 싸우는 수전에는 약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고려가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 개경에서 이 강화도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됩니다. 1232년에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금나라가 1234년 1234년에 몽골과 남송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쭉 전개되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1270년에 고려가 강화도에서 다시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됩니다. 이 이전에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교양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려가 1259년에 드디어 몽골에게 항복을 결심을 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훗날의 원종이 당시 태자였는데 원종을 몽골의 수도인 카라코룸으로 보내게 됩니다. 당시 대칸이었던 뭉케칸이 있었는데 원종이 카라코룸으로 이동을 하다가 뭉케칸이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그 다음 5대 칸에는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이 뭉케칸의 동생이었던 이 아릭부케와 그다음에 쿠빌라이가 그 자리를 두고 싸우게 되거든요. 이때 원종이 고민을 합니다. 누구한테 찾아가느냐, 이게 정말 고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당시 정통성과 세력은 이 아릭부케가 더욱더 강했습니다. 카라코룸에서 뭉케칸의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 카라코룸의 쿠릴타이에서 대칸으로 취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세력과 정통성은 아릭부케가 더 강했거든요. 하지만 원종이 이 아릭부케에게 찾아가지 않고 세력이 약하고
작고 정통성이 낮았던 이 쿠빌라이를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쿠빌라이가 이 원종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상당히 기뻐하면서 이렇게 우대를 해주거든요. 쿠빌라이는 자기 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원종을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인데, 훗날에는 결국 최후의 승자로서 쿠빌라이가 5대 칸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원종에게 너무 고마운 나머지 고려 너희는 우리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게, 이런 불계 토풍, 즉 너희의 토속적인 풍토는 바꾸지 않겠다, 이런 세조 구제 정책을 내려주기도 하거든요. 당시 이런 몽골과 원나라의 공격을 받고 모든 나라가 싹 다 멸망을 당했는데, 이때 고려가 유일하게 살아남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아시면 되겠고요. 지났던 1270년에 결국 다시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고려 왕실과 몽골의 제일 첫 번째 숙제는 바로 이 무신 정권의 잔당을 제거하는 거였거든요. 당시 무신 정권의 군사 기구였던 이런 삼별초도 당연히 이런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삼별초가 생각하기에 개경으로 돌아가서 죽으나 아니면 이들과 싸워서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거 똑같다, 싸우자,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원나라 그리고 몽골의 간섭을 막기 위해 항쟁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에 따라 진도, 제주도로 이런 항쟁을 하지만 실패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1271년 쿠빌라이가 국호를 원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원나라가 쭉 전개되게 되거든요. 당시 일본에는 1185년에 무가 정권이었던 가마쿠라 막부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쿠빌라이가 생각하기 이제 모든 나라가 내 손안에 들어오고 있다, 이제 요 일본을 정복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에 따라 고려와 원나라의 여원연합군이 일본을 치기 위해 이제 준비를 합니다. 이때 고려에는 이 정동행성이 설치되게 되거든요. 선생님이 지난 영상에서 원나라 때 각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 행성이 설치되었다라고 설명했었는데요. 이때 이 행성이 고려에도 설치됩니다.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행성, 즉 동쪽이란 일본을 뜻하게 되거든요. 이런 정동행성을 설치해서 일본 원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물론 일본 원정이 끝난 다음에도 이 정동행성, 그 안에 정동행성 이문서가 고려의 이런 내정을 간섭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고려의 왕은 이 정동행성의 승상으로서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려도 힘들어. 이런 원나라가 배 만들어라, 인력 동원해라 요구하기도 하고, 당시 원나라 군사들도 먼 바다를 건너서 이런 외국과 싸움을 한다, 상당히 힘든 상황이 전개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여원연합군이 큐슈 지방에 내려와서 일본군을 박살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런 원나라 사람들을, 즉 몽고족들은 텐트를 치고 그 다음 캠핑, 야영을 하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이들이 배 안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다가 변수가 생겨. 태풍이 싹 불게 되면서 당시 그 배 안에 잠을 자고 있던 여원연합군이 뱃속으로, 바닷속으로 꼬로록 사라져버리는 그런 변수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 따라 1274년 1차 침입이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드디어 쿠빌라이의 최고의 염원 숙제였던 남송이 1279년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쿠빌라이가 그전에 못했던 일본 원정을 다시 한 번 더 준비하게 됩니다. 고려는 또 눈물을 뿜으면서 전투 준비를 하고요. 당시 몽고족들도 싸움을 하기 싫어. 아까 말했지만 대군을 바다 건너서 보낸다, 이것도 힘들고요. 당시 이런 물때를 기다려야지 다시 오고 가고 할 수 있는데, 한번 건너갔다 거의 반년이나 아니면 1년 이상을 거기서 견뎌야 되거든요. 몽골군도 싸우기 싫어. 하지만 어쨌든 1281년에 다시 여원연합군이 심지어 이 남송 사람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쳐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좀 우왕좌왕하는 이를 연합군의 모습이 있는데 또 변수가 생겨. 태풍이 쑥 불게 되면서 이들이 또 처참하게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일본은
우리나라는 신국이다. 신이 우리 일본을 지켜주고 있다. 이런 신국 의식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태풍을 신의 바람, 즉 카미카제라고 하면서 이런 의식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 카미카제는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도 자살 특공대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신국 의식이 성장을 하고 일본이 이들의 공격을 막아내지만 수비전이었기 때문에 막부가 쇠퇴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다양한 것들은 나중에 무로마치 막부 때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송 멸망 이후에 드디어 쿠빌라이가 이 대월, 즉 베트남의 전 왕조를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이 대월이라는 국가는 이전 리 왕조부터 쭉 베트남이 자기들을 부르던 국가였는데 이런 전 왕조를 쿠빌라이가 2차, 3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1차 침입은 그 전에 있었고요. 근데 1284년 2차 침입 내려왔는데 실패하고 원나라의 공격이 또 원나라가 1287년에 이 베트남을 다시 공격을 하지만 이런 모두 이 쩌능다오의 활약에 의해서 결국은 막아내게 되거든요. 당시 대단한 겁니다. 이런 원나라의 공격을 막아낸 국가는 거의 없거든요. 이에 따라 쩌능다오의 이런 활약에 따라서 베트남에도 민족의식이 쭉 성장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문자인 찐원 문자 또는 친원 문자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자기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남기기 위해 대월사기가 편찬되기도 했다. 이런 것들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대몽골 울루스와 이런 원나라의 대외 원정사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리학 그리고 명나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 영상도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